네, 레코딩 혹시 되고 있나요?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연구 자료나 리스크 쪽 연구 자료나 뭐 AI 쪽, 뭐 자율운항 이쪽을 보면은 항상 말하는 게 입출항이 되게 까다롭고 뭐 이렇게 복잡한 절차다, 뭐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난다라고 말을 하는데 막상 인터넷 찾아보면 왜 그런지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찾아볼 때. 그리고 이게 뭐 입주랑 절차 이런 걸 찾아봐도 행정적인 부분 아니면 법적인 부분 이런 것들만 나오고 실제 운항이 어떻게 돼서 입출항이 되는지는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거를 조금 가볍게 조금 준비를 해봤고요. 이걸 제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조금 자료 질은 좋지 않지만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은 대략적으로 왜 이게 복잡한 작업이고 왜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는지를 좀 간단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스크린.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박 입출항 절차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은 혹시 이 파일럿이란 직업 들어보셨나요? 아, 예. 예전에 한번 그 한국 연봉 랭킹 1위에 갑자기 도선사 파일럿이란 직업이 나와서 의사, 변호사 뭐 모든 직업을 제치고 1위가 돼서 도대체 이 파일럿이란 직업이 뭐냐라고 꽤 오래전에 한번 이렇게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이 파일럿이란 직업은 기본적으로 선박을 항구에 접안시켜주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각 항구별로 파일럿이 있고 그 파일럿은 이 항구에서 이렇게 접안시켜주고 출항시켜주는 역할만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 접안이라는 게 왜 어렵길래 파일럿들이 돈을 이렇게 많이 받고 정말 이 사실 보면은 그냥 붙여주고 떼주고만 하면 되는 건데 왜 파일럿들이 돈을 많이 받냐? 특히 이런 대형 선박의 경우 그 이유가 몇 개 있습니다. 먼저 대형 선박의 경우는 다른 곳과 다르게 특히 소형 선박 같은 경우는 엔진을 멈춰도 멈추면 배가 거의 바로 멈춰요. 추력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근데 대형 선박의 경우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엔진을 멈추더라도 이 관성이 있으면 이 관성이 스스로 없어지기 전까지는 배가 멈출 수가 없죠. 거기다가 반응 속도도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소형 선박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 엔진이기 때문에 쑥 넣는 순간 바로바로 엔진이 스타트되고 스톱이 되고 프로펠러가 회전하고 하는데 대형 선박의 경우는 처음 시작하고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멈추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게 추력을 만들어서 실제 선박의 추력으로 가는 데까지도 시간이 좀 걸리게 되고요. 거기다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짧은 공간이 많지 않은 경우는 조금만 하면 부딪히게 되겠죠. 저희가 좁은 공간에 주차를 할 때 큰 차일수록 어려운 것처럼. 그런데다가 밑에 있는 파도나 바람에 따라서 또 움직여요. 자기가 물에 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또 크리티컬한 게 엔진의 출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엔진을 써버리게 되면 이 엔진의 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줄을 내가 50개를 걸어놔도 엔진으로 밀고 가버리면 줄로는 사실상 막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크리티컬한 일단 무언가 힘이 생겨서 움직여버리면 이거를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조금 들기 위해서 제가 영국의 사우스햄튼 제 밑에 제가 배 탔을 때 엄청 많이 들어왔다 한국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까 하는데요. 배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밑에는 뭐 이제 그냥 바다겠죠. 여기까지는 배 자체 선원들로 쫙 데리고 와요. 근데 대충 요 지점부터 파일럿이 타서 파일럿이 이 배를 여기까지 몰고 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아래는 전부 다 깊은 바다겠지만 이 항구로 들어가면 땅과 가까워질수록 그 바다의 깊이가 얇아지고 그리고 배가 지나갈 수 있는 만약에 너무 깊이가 얇은 경우에는 공사를 해서 배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따로 만들어 두거든요. 근데 그 길이 이렇게 저희가 차도처럼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파일럿이 모두 다 외우고 있고 지금 날씨 상황, 지금 계절에 따른 이 파도의 움직임을 파일럿이 다 알고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안전하게 한국까지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사우스햄튼까지 대충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더 빠른 속도로 가자고 천천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우스햄튼 항으로 오게 되면
여기 밑에까지 왔을 때 이제 여기에 보통 이게 붙이거든요. 여기 보면 벌써 43이라 되어 있죠. 여기에 보통 붙이는데 딱 알맞게 구글 지도에 오늘 보니까 앞에 크루즈선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이 정도 비슷한 사이즈의 배가 여기에 붙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쪽까지 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조심히 들어가서 여기에 탁 붙어야 되는데 이 보시면은 되게 공간이 없죠. 여기 보시면 이 조그만 이 소형 선박 하나 지나갈 정도의 공간만 남겨두고 이 틈 사이에 어떻게든 이 배가 붙여서 정확한 포지션에, 그러니까 대충 요 어디 붙이면 되겠다가 아니라 화물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정확한 포지션을 맞춰서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어렵다. 그러면 배가 접안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상태가 되면은 접안이 끝났다고 하는 거냐라고 할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모든 이 줄로 배가 접안해 있고 줄이 육상이랑 배가 연결돼 있어서 더 이상 다른 추가적인 도움 없이 배가 스스로 이 위치에 고정돼 있을 수 있는 상태. 이거를 접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 줄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럼 이 줄을 걸 때 사고가 많이 나요. 보통 그 모어링 라인 뭐 터지면은 사람 죽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을 걸 때 이 줄만 바로 걸면은 조금 어렵고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를 도와주는 몇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 앞에 이렇게 윈치랑 윈드라스 이렇게 줄을 걸 수 있는 기기들이 있는데 보통 두 쪽 선박 크기에 따라 한 개 있는 경우, 두 개 있는 경우, 네 개 있는 경우, 어 제가 탔던 뭐 대형 선박 같은 경우는 앞뒤 네 개씩 여덟 개씩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보이는 터그보트 예인선이라고 하죠. 이 역할은 이 배를 앞에 어디로 하지 길을 이끌어주는 역할이 큰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배가 사이즈에 대해서 출력이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이 배를 배가 앞뒤로만 움직이지 옆으로는 못 움직이니까 이 배를 밀어서 이 항구에 접안할 수 있도록 배를 밀어주고 출항할 때는 줄로 당겨서 멀어지게 해주는. 그래서 이 배가 앞뒤로는 자기 엔진을 써서 움직일 수 있겠지만 옆으로 떠버리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양쪽에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배가 항구가 떨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위치를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걸 또 추가적으로 도와주는 게 여기 보이는 이 스러스트 쪽. 스러 쪽은 배에 이제 보통은 바우스트라에서 앞에 쪽에 있는데 뒤쪽에도 달려 있는 선박의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 선박의 디자인에 따라 다른 거고 보시면 프로펠러가 옆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프로펠러 회전 방향에 따라서 이 앞에 쪽 선수를 이 항구 쪽으로 붙이냐 빼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 프로펠러 사이즈를 보시면 이게 엄청 큰 건 아니에요. 엔진의 출력을 만드는 프로펠러에 비해서. 그래서 이 바우스러스트 같은 경우는 선박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탔던 선박 대상으로는 4노트 이상이 되면은 이걸 아무리 돌려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선박이 거의 정지돼 있는 경우에 이거를 사용해서 조금 더 이 윗 포지션을 잡아준다. 그 다음에 모든 선박에 보시면은 이렇게 내비게이션 브릿지 양 옆에 이렇게 브릿지 윈 브릿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틈이 이렇게 뽕 튀어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 역할이 뭐냐면 실제 접안을 할 때 만약에 저희가 이 스타보드 사이드 접안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이 브릿지 안에 있으면 도대체 항구랑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또 이 라인들이 잘 나갔는지 또 이 라인들이 얼마나 팽팽한 상태인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그 현장에 있는 작업자가 보고를 주겠지만 모든 걸 총괄해야 하는 이 브릿지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자기 직접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실제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부적인 상황을 여기 앞에 선수와 선미책에 나가 있는 책임자들에게 인계사항을 듣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윙브리지 쪽에 있고요. 이 윙브리지 쪽에서는 여기 보통 일반적으로 엔진이나 이 스러스트의 사용은 다 내비게이션 브릿지 쪽에 있는데 입출항 때 여기서 보고 빠른 반응을 하기 위해서 이 윙브리지 양쪽에는 이걸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입출항 시 거의 저반이 가까워졌을 때는 브릿지에서 컨트롤을 윙브리지 쪽으로 넘겨주고 윙브리지에서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이 사진처럼 뭐 이분이 선장님이고 이 파일럿이면 윙브리지에서 보면서 여기서 바로바로 이제 엔진이나 이런 스러스트 작업을 하는 거죠.
이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해서 라인을 다 나가면 접안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 라인들이 뭐고 역할이 뭐냐라고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라인은 이렇게 스프링 라인, 브레스트 라인, 스턴 라인, 또 앞에는 헤드 라인 이렇게 나뉩니다. 보시면은 혹시 이 중에 어떤 라인을 제일 먼저 낼 것 같은지 예상이 되실까요? 혹시 이렇게 라인이 있으면 여기서 정확히 이 쇼어 타겟이라 있죠. 이 배 가운데 부분과 이 부분을 정확히 맞춰야 돼요. 정말 오차 거의 정말 오차 범위 뭐 30cm 이내로 맞춰야 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어떤 거를 가장 먼저 라인을 보내야 될까요? 10초의 고민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민상한 쌤이 대답 한번 해보겠다는데요. 어떤 거 같아요? 앞에 네 개, 뒤에 네 개 중에 어떤 거? 네. 그래서 정확히. 여기 1, 2, 3번 음. 뭐 스턴 이게 똑같으니까 스프링 1, 브레스트 2, 이 3번이라 했을 때 어느 쪽을 가장 먼저 낼까요? 저는 한 번 하겠습니다. 3번 쪽. 아, 그 정답은 선수 쪽. 선수 쪽 이쪽. 네. 이쪽과 이쪽들. 정답은 이쪽을 먼저 보냅니다. 스프링 라인을. 음, 이 라인의 역할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라인의 역할은 먼저 이 스턴 라인과 헤드 라인 같은 경우는 선박이 여기에 걸면은 힘이 우리가 이걸 당긴다고 했을 때 힘을 반대쪽으로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뒤로 빠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스턴 라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지 않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선박이 접안되고 나서 그 자리를 고정해주는 역할로 주로 쓰게 되고 이 스프링 라인은 왜 내냐면 여기다 걸어놓고 이 배를 라인을 당기게 되면 이쪽으로 당겨지겠죠 배가. 그래서 엔진으로는 이게 조금 할 수가 없는 게 선박별로 그 프로펠러 피치가 있어요. 그래서 엔진이 프로펠러 한 바퀴 돌 때 몇 미터를 나가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탔던 선박 같은 경우는 카켈이라 좀 가벼운 편이어서 8미터였나 10미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30cm를 맞춰야 되는데 앞으로 8m, 뒤로 8m, 뭐 앞으로 4m, 4m면 맞출 수가 없으니까 거의 다 맞춰놓고 이 스프링 라인을 걸어서 미세한 엔진 사용과 이 라인의 땡김으로 이 포지션을 정확히 맞추고요. 이 포지션을 맞췄을 때 스턴과 헤드라인 걸어서 이 위치를 정확히 이제 그 위치에 고정시키고 이 브레스트 라인 같은 경우는 이 선박이 여기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 라인을 왜 먼저 내는 이유 때문에 이 스프링 라인이 나갈 때는 아직 선박이 완벽하게 정지를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럼 완벽하게 정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이 자체가 움직이는 관성이 있는데 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선박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이거를 힘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관성을 최대한 천천히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라인들을 먼저 걸어두고 선박이 나가는 걸 보면서 라인을 계속 풀어주고 아직 이제 조금 당겨 그 낚시하듯이 얘가 힘이 지 혼자 빠질 때까지 낚시를 하듯이 살살살 풀고 당기고 하면서 이제 스프링 라인 내보낸 거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 라인이 해봤자 다른 데는 정말 많이 나가는데 이 라인은 앞뒤에서 4개이고 나가는 방향 만약에 선박이 지금 앞쪽으로 관성을 받고 있다 하면은 이쪽은 당겨지고 이쪽은 풀어질 테니까 사실상 그 관성을 라인 2개가 견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라인 터지는 사고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 나갈 때 사고 많이 나는데 그 사고 사례를 조금 저 유튜브에서 좀 찾아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쭉 라인이 나가죠. 보셨나요, 혹시? 지금 이걸 천천히 보시면 라인이 일단 여기 있는 배와 여기 있는 선박이 2개가 라인을 연결하고 있는 상태고
쭉 가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선박에서는 라인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요. 근데 여기 끝단에 보시면 여기 선박과의 라인이 완전히 팽팽하게 당겨진 게 아니라 이쪽에 물에 잠겨 있거든요. 그래서 물에 잠겨 있는 그 힘만으로 라인이 팽팽하게 당겨졌다가 이제 더 멀어지면서 이제 물에 잠겨 있던 로프가 물에 뜨면서 이 여기 걸려 있는 요가 이 걸려 있는 일직선으로 옮겨지면서 여기 작업자들을 쳐버렸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아마 여기 사고 났던 이 두 명은 사망했다고 보는 게 확실합니다. 이게 이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라인이 탕 튕기면서 걸리는 힘에 다쳐도 사망이 되고요. 그래서 원래상으로는 여기 지금 이 보이시죠? 이 칠해져 있는 거. 라인 작업 중에 여기로 들어가면 안 돼요, 사람이. 이게 그 이런 선수 선미측에 보면은 이 라인이 혹시나 튕겼을 때 그 범위를 표시해 놓은 이런 게 마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 안쪽으로 사실 들어가면 안 됐는데 무시하고 들어갔다가 사고가 나버렸죠. 그래서 나중에 이 영상 다시 보시면은 튕겼을 때도 이 바깥으로 튕기진 않아요. 딱 여기서 여기까지 튕기거든요. 이 지점까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전 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했다가 두 명이 사고망을 했겠죠. 그리고 또 이거는 다른 경우인데 이 보시면은 밑에 물보라가 일어나요. 이 말은 엔진을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엔진을 쓰는 상태에서 라인이 걸려져 있어 버리니 이거 보셨나요? 라인이 걸려져 버리니 라인이 힘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 버리는. 그래서 이게 툭툭 두 개 다 터져 버렸죠. 예. 이런 식으로 네 개 라인이 다 터져 버렸고 아마 이 안에도 사람이 있었으면 그 터지는 힘에 사람이 맞았다면 전부 다 아마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거는 놀려다가 못 넣은 그게 있는데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고 사례인데 이거는 라인 작업은 아니고 이 선박이 접안하는데 이 선박의 속도 관성을 제대로 제어 못했을 때 일어난 사고 사례인데요. 네, 보셨나요? 보시면은 선박이 오는 속도가 생각보다 되게 빨리 오는 편이거든요. 이 속도면 엄청 빨리 왔고 이게 너무 빨리 오다 보니까 뒤에서 이 터거보트가 끌고 있는데 질질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질질 끌려가죠, 터거보트가. 땡겼는데 할 수 없고 그래서 여기쯤 왔을 때 이제 선박 측에서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엔진을 스탑을 하고 엔진을 어스턴 그러니까 뒤쪽으로 후진하는 추력을 걸었어요. 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갑자기 여기 배기가스 연돌에서 갑자기 검은 향기가 확 일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연돌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면 없다가 갑자기 확 일어나죠. 연돌 배기가스가. 이게 엔진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엔진 내에서 불안전 연소가 일어나면서 저 매연 같은 배기가스가 확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선박장에서는 이게 위험하다 생각하고 아마 어스턴으로 걸었지만 이미 관성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대로 부딪혀서 사고되는. 여기 보이시 조그만 거에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엄청난 대형 크레인을 한 대에서 두 대 정도 해먹어 버리는
사고죠. 여기 보시면 여기 사람 뛰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요만한 사이즈가 사람인데 크레인이 이만하면 뭐 엄청 큰 사고 사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 출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괜찮은 게 출항은 이 반대로 가면 되거든요. 출항은 여기서 터거보트들이 잡아주면서 라인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살살 풀어서 다 회수하고 터보보다 쭉 당겨서 엔진을 써서 나가면 되기 때문에 출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안전하지만 이 판 같은 경우는 관성을 완전히 줄인 상태에서 접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줄이고 나서도 이 포지션을 맞추기 위해서 이 안에서 계속 조금씩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일 때 브릿지에서 엔진을 쓰는 거랑 라인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조금만 신호가 안 맞게 되면 힙이 걸리고 이제 라인이 터지면서 사고가 난다. 그래서 이제 가장 필요한 사항 이제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이제 파나마 카날 기준으로는 엔진이 연속으로 어헤드 어스턴을 12회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8개 가지고 있는 윈치 윈드로서 하나라도 정상 작동이 안 되면 나머지에 부하 걸리면서 터지게 되고요. 스러스트들 작동해야 되고 터거버트 쪽에서도 있어야 되고 이게 다 뭐 전기 타입도 있고 뭐 유압 타입도 있고 이거 뭐 하긴 하지만 전력 부하가 심할 때 전력공 계속 되고 또 기관실 브릿지 선수 선미 터거보트 육상 측에서도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한순간도 끊기면 안 되고 그 잠깐 끊기는 5초 10초 만에 그러니까 터져버리기 때문에 라인이 하고 모든 인원이 업무에 숙달되어 있어야 사고라기보다는 이거를 오퍼레이션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실수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여기 있는 기기들이 갑자기 정상 작동하다가 안 돼 버린다던가 하면은 뭐 한 30초 1분 정도만 안 돼 버려도 사고가 일어나서 사망 사고가 되는. 여기서 일어나는 사고는 거의 라인에 맞으면 다 사망 사고로 이어진다고 보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뭐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감사합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우선 저기 녹화 꺼주